214번 시문에 그날이 오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시는 조국 광복의 상황을 가정하여, 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광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광복을 가정해서 광복의 그날이 왔을 때 환희와 감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작가의 자기 희생적 태도를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자, 우리 시문에 그날이 오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두 2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년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국 광복의 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날이 오면, 온다면 해서 가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날이 온다면 이라고 그 광복의 날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간절한 염원이 나타나 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이랬습니다. 삼각산은 북한산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대유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각산이 춤을 춘다 이렇게 의인법을 통해서 광복의 환희를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다. 그죠? 여기서 한강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나타낸다. 대유법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적인 걸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화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이랬습니다. 밤하늘 보면은 이렇게 세모해주면 되겠죠. 암담한 시대 현실, 까마귀와 같이 이렇게 직유법을 이용해서 화자 자신의 고독한 모습을 까마귀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자기 희생이냐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까마귀가 되어서 종로에 있는 인경은 조선시대 통행을 알리거나 해제할 때 통행 금지를 알리던 그런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너무 기뻐서 광복의 소식을 그렇게 종을 쳐서 울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기 희생의 실천적인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이 조각이 나도 이랬죠. 이래서 자기 희생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소망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자, 조국의 광복에 대한 강렬한 염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광복이 온다면 자기가 까마귀가 되어서 종로의 인경을 들이받아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너무나 기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년 조국 광복의 그날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자기 희생의 의지.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여기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자 그날이 와서 마찬가지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오오 이런 감탄사 써서 격정적인 호흡을 나타낸다.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경복궁 앞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너무나 기뻐서 극한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이겠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이런 부분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다. 소망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2번째 표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자신의 몸을 가죽 벗겨서 북을 만들겠다.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경과 대응되는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 앞에 앞장을 서오리다. 이 말은 광복의 그날을 기뻐하는 우리 민족 앞에 앞장을 서겠다. 선구자적인 자세. 우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희생이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렁찬 그 소리. 자, 이건 광복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되겠죠.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자, 화자의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두 번째 연. 자, 조국 광복이 찾아온 그날의 감격과 자기 희생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문의 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는 자, 조국의 광복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너무나 기쁠 것이라는 그 내용을 강렬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시 저항시라고 되어 있죠. 저항시, 격정적이고 의지적인 성격. 주제는 조국 광복의 그날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의 특징과 표현 1번, 반복법, 대꾸법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2번, 극한적인 표현, 우리 확인했었다, 그죠? 극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격정적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3번,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통해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자는 자, 조국의 광복을 소망하는 나가 되겠습니다. 자, 시적 상황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희생의 의지를 통해 조국 광복을 열망함 이라고 정리합니다. 자, 정서 태도는 염원 그리고 자기 희생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문제 2번 이 시에서 화자의 자기 희생의 실천적 의지를 표현하며 그날의 온 기쁨을 민족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소재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나왔던 거 1년에서 인경 우리 찾아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연에서는 우리가 북 이렇게 두 가지 소재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3번 이 시에서 그날을 맞는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한 부분 두 군데를 찾아서 3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쓰시오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가 시에서 두개골이 깨어져도 자기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한 부분하고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개골이 깨어져도 여한이 없고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79번 이형기의 낙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는 꽃이 진 후에 열매가 맺히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이별의 아픔이 영혼의 성숙으로 승화될 수 있음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목이 낙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낙화는 꽃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1년부터 보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야 할 때, 이별의 시간 또는 죽음.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여기서 이는 떨어지는 꽃, 낙화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낙화의 모습이자 성숙한 자아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성숙한 이별의 아름다움 그리고 낙화의 아름다움을 일련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자, 봄 한철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격정을 인내한, 격정, 어떤 격한 감정.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여기서 나의 사랑은 꽃이 되겠죠. 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낙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슬래시가 나오는데 이 슬래시는
원래는 이 밑으로 가야 될 행이 옆으로 갔을 때 우리가 슬래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형 같은 경우는 원래 1행, 2행, 3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엔터를 쳐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3년. 분분한 낙화. 자, 꽃잎이 뒤섞여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결별이라고 하는 그 슬픈 단어, 이별, 결별. 자, 근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어떤 결별이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역설적 표현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성숙한 만남을 예비한 그런 헤어짐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은 겉으로는 모순되나 뭔가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지금은 가야 할 때, 자, 이별을 순리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다. 무성한 녹음과 녹음, 굉장히 푸르른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름, 봄을 지나 여름의 무성한 녹음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성숙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자, 여기서 낙화. 가을을 위해서 꽃잎이 떨어지듯이 화자도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헤어지자. 헤어지자. 스스로의 다짐이 되겠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섬세한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꽃잎이 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인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롱하롱 가볍게 흩날리는 모양이다.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샘터에 물 고이듯 조금씩 끊임없이 자, 영혼의 충만함과 성숙,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별의 아픔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 4, 5, 6년에서는 자, 4년에서는 낙화의 어떤 희생적인 부분, 5년에서는 낙화의 모습, 6년에서는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의미한다.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이 부분 화자에게 있어 이별의 의미를 나타낸 식구이다. 결별의 과정은 슬프지만 이를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별을 축복이라고 말하며 이별에 대한 깨달음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자유시, 서정시, 사색적이고 상징적이다. 주제는 이별을 통해 얻는 영혼의 성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과 표현 1번.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자, 낙화를 통해서 영혼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자는 자, 이별하고 있는 나가 되겠다. 시적 상황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낙화를 바라보며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깨달음. 자, 정서태도도 마찬가지로 깨달음과 성숙이다. 자, 문제 2번. 자, 이 시에서 낙화는 어떤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낙화는 자, 사랑하는 사랑과의 이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